세상은 늘 변하기 마련이다. 산천이 바뀌고 인심이 달라지고 사람살이 역시 크고 작은 변화를 겪는다. 하지만 그 세월 속에서도 한결같이 우리네 가슴 밑바닥을 흐르는 끈끈한 삶의 정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한이다. 한의 정서만큼이나 오래전부터 그것을 달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 그들 곁에는 언제나 한을 풀어내는 노래,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소리, 아리랑이 있다. 우리들만큼이나 노래를 즐기는 민족이 또 있을까? 한 사람이 운을 띄우면 어디서나 쉽게 노래판이 벌어지는 정선은 대표적인 아리랑 고장이다. 날마다 최신 유행가가 수십 곡씩 쏟아져 나오는 요즘에도 정선에서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아리랑.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흥이 올랐다 하면 장터 한편에서는 누군가 뽑아내는 구성진 아리랑 가락이 펼쳐지는 것이다. 정선 아리랑은 이미 알려진 노랫말만 무려 700가지가 넘는다. 그만큼 이곳 사람들이 아리랑 가락에 담아낸 삶의 내력 역시 다양하다. 가슴속 깊이 각인된 한 맺힌 사연을 가사로 새겨 전한 가락이 아리랑이고 함께 어울려 서로의 신세를 위안했던 노래가 곧 정선 아리랑이다. 오늘도 정선 땅에 구성지게 흐르는 아리랑. 이들은 왜 아리랑으로 사는가? 그리고 이들에게 아리랑은 무엇인가? 하늘 3,000평, 땅 3,000평이라는 두메산골 정선. 산 높고 골 깊은 강원도에서도 정선은 외진 산골로 손꼽힌다. 이곳에서 밭농사를 짓고 사는 신양선 씨 내외도 평생을 고향에 뿌리박고 사는 정선 토박이다. 아요, 시원하게 가져왔어. 얼른 잡숫고 아침도 시작장이 잡숫고. 나는 뭐 밥 생각도 별로 없는데 안 좋아하네. 잡숴 올라와요. 빨리 가져와서 시원한 그만 먹고 할까. 아이 뭐 이런 거 쓰기 세. 우리네 같은 산골 사니까 이런 걸 맛을 보지 그 다른 맛도 없어 뭐. 맛도 못 보고 막걸리 한 잔 더 부. 소주 한 잔 잡술라. 막걸리 한 잔 부으라고. 욕심은 욕심. 됐어. 어이. 아, 시원하다. 내가 있어 이래 가지고 시원하게 잡술라 가지고 누가 갖다 줄까? 일하는 사람은 일 안 하고 가리를 좀 넣어가지고 산비탈을 일궈 유지하는 산골 살림이 넉넉할 리 없다. 한때 굶기를 면해주던 옥수수를 새참으로 먹을 만큼의 여유가 이 산촌의 변화라면 변화일까. 비탈밭이나 자갈밭에 감자, 옥수수, 조, 수수를 심어 유지하는 산골 생활은 여전하다. 그렇게 산에 갇혀 산을 의지하는 삶. 어쩌면 그것은 가슴 답답한 숙명의 굴레인지도 모른다.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더더욱 필요한 게 산중 생활이다. 당신만 친구가 있어요? 나도 가서 막걸리도 먹고 술도 먹고 놀다 올라가려. 놀아, 마음대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맨날 집에 일마다 내가 죽으면 뭐 소리 안 질러. 아깝게 생각할게. 아깝지. 죽는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좋은 거 사다가선 집에 갖다 구워가지고 둘이 먹는 게 낫지. 그 요리가 앉아 그 먹어봐야 그 개코도 맛도 없어 뭐. 당신은 아주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산에 살자면 사납게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또 욕심 낸다 해서 대수로울 일도 없다. 취해가지고 그러나 이곳 역시 나름대로의 희노애락이 있기 마련이다. 아리랑은 이들의 갖가지 사연들을 담아내기에 그만인 노래 그릇이었다. 아유 좋다. 막걸리 먹은 이제 아리랑 한마디 할까? 해봐요. 어? 해봐요. 세월이 가려면 언제 언제나 가지요 알뜰한 이 발장춘을 와다리고 가느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밀양 아리랑이 활달하고 진도 아리랑이 구성지다면 정선 아리랑은 유장한 느낌을 준다. 험한 역사를 피해 그리고 거센 산세와 부딪히며 살아온 강원인의 삶과 닮았다고나 할까. 사설이나 가락, 장단 등 음악성에서 가장 충실하고 뛰어난 민요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정선 아리랑이다. 오늘 갈런지 내일 갈런지 정수야 정말 없는데 만들애미 출봉수화를 빼서 심어놨나. 그만하면 소리 잘하네 뭐. 잘한다고. 그 이제 어디 가수로 나가겠네 뭐. 가수로 나가지고. 애정과 별리, 원망과 한탄, 갈등과 화해. 이 밖에도 정선 아리랑에 담긴 사연들은 부지기수다. 그 하나하나는 바로 정선의 땀내 짙은 삶의 자취였다. 정선 아리랑은 언제 시작된 것일까? 학자들에 의하면 정선 아리랑의 기원은 조선 왕조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왕조가 들어서자 7명의 고려 신하들이 충절을 지키기 위해 정선 땅에 들어왔다. 그 신하들이 지난 날을 회상하거나 가족을 그리워하며 지은 한시를 이곳 사람들이 쉬운 말로 고쳐 가락을 붙인 노래가 바로 정선 아리랑이라는 것이다. 짐 고만 메고요. 손까지 좀 펴와요. 불이 안 붙어요. 예? 짐 고만 메고 그 손까지 좀 펴오라고 설거지 쳐버려요. 불이 안 타 그래요. 아유 언제? 이 말이 나가야 되잖아. 불이 안 타요. 아유 조금 있어봐. 아이고 설거지 쳐본다니 뭐 자꾸 짐만 메요. 아이 알았어. 이제 다 됐어. 아이 나가야지 그래. 정선읍 신월리, 세터골로 불리는 이곳도 한때는 20가구가 터를 잡고 살던 마을이었다. 하나둘 이웃들이 떠나고 세터골에는 이제 신씨 내외를 비롯해서 3가구만 남았다. 떠나간 사람들과 함께 집집마다 전해 내려오고 밭고랑마다 스며있던 아리랑 가락도 함께 떠나갔다. 다만 종갓집을 지키는 종손의 우직함만이 남아 고향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정선 사람들에게 아리랑은 종갓집 맏며느리가 숙명처럼 지키는 불씨 같은 것이었다. 정선 사람들은 아리랑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외롭거나 괴롭고 쓸쓸할 때면 그 가락으로 한을 태워버렸다. 그리고 이 한 맺힌 사연들이 다 타들어갈 때면 응어리도 풀렸다. 아리랑은 밋밋하게 되풀이되는 산촌의 일상생활에 활력소가 된다. 일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아리랑이 생활 정서를 북돋아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부른 노래, 입으로 전하고 가슴으로 듣는 노래. 이들에게 아리랑은 애틋하게 숨쉬는 생명체와도 같은 것이었다. 늙은 섬에 어디를 가나
아이고, 린치 약해. 아이고, 다리 아파. 아이고, 조금 더 가세요. 아니 오늘도 가식이야. 요즘 좋아하는 가식 해준다고. 아이고, 뭔 지금마다 가식이야 그래. 가식 좋아. 뜨끈뜨끈하고 정선 그래, 아리랑은 좋긴 좋지.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큰 그릇이다. 홍두깨를 한 번 더 밀면 국수 한 그릇이 더 나오듯이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귀에 익은 곡조에 내 얘기를 반죽해 부르면 그만인 것이다. 죽어도 원통하가 하는데 일하다가 죽어진다곤 말을 할 수가 있겠소. 소리 잘하네. 너무 허겁어서 뭔가 일하는 거 보니 다 같이 일하지. 누가 일하는 사람 있는 거. 아이, 그래도 뭐다 같이 놀아가면서 그 재미있네. 늙은이 허겁지. 늙은이 젊은 거 더 안 허겁지. 하기야 뭐. 오늘 일 많이 했네. 오늘 그저 일했구만. 산처럼 뒤에 서 있기만 해도 그늘이 되고 엄동설한 찬바람을 막아준 남편. 그런 지아비에 남편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주름이 내 나이 드는 것보다 아쉬워 아리랑 한 자락으로 남편을 위로하는 아낙네. 그날 별로 못하도 자고 나서 가서 그렇지. 아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정선 사람들. 이들에게 산은 항상 푸른 침묵으로 사람들을 둘러싼 채 삶에 대한 인내와 능의 자세를 가르쳤다. 신시내외도 평생을 이곳 세터골에서 살면서 자연을 따르며 살았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인내와 삶의 여유를 의지 삼았듯이 정선전 씨와 영월신 씨가 만나 해로한 지 40여 년에 신시내외는 8남매를 낳아 힘 닿는 데까지 가르치고 출가시켰다. 그러나 자식들은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마지부터 막내까지 장성하는 대로 대처로 떠났다. 그 바람에 한적한 산골이 더욱 허허롭고 쓸쓸해졌다. 쟁상 받아요. 언제부턴가 두 양주가 밥상을 앞에 놓고 자식들 얘기를 하는 일이 사라졌다. 아들, 딸 그릇에 한 국자씩 더 떠주고 보면 국물밖에 남지 않던 지난 세월. 자식들이 머물 때는 좁게만 느껴지던 집안이 더욱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모자람 없이 배불리 먹어도 또 다른 허기가 밀려오는 것도 요주막의 일이다. 나눠줄 때 행복하다 느꼈고 그들이 받아 먹을 때 내 배도 불렀기 때문이다. 고쳐받아 받고 니나 받고 너는 뭐 밤은 마셨으니까 문이나 닫고 자지 뭐. 아이. 산골의 밤은 더없이 처연하고 적막하다. 숲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안으로만 사귀는 산이기에 산골 사람들의 사연을 굽이굽이 간직한 아리랑가락을 풀어놓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이 어둠 속에 애절한 아리랑가락이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산에 살다 보면 침묵 속에 밝아오는 새날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평소에는 정겹게만 느껴지던 산자락이 문득 장벽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넓은 세상 버려두고 산에 갇혀서 궁상스럽게 사는 게 아닌가 쓴웃음을 지을 때가 있다. 조그마한 거는 이제 째가서는 정성같이 해가지고 오늘 품으면
여기 가서 이렇게 아리랑은 여유 속에서 갈고 다듬어진 소리가 아니다. 아리랑은 힘들고 바쁜 삶 속에서 배어나온 서민들의 생활사다. 밭을 갈고 논을 삶을 때, 길쌈을 하고 방아를 찧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노래인 것이다. 찌민 지민 바느질 찌미 다 해먹고. 시내 같은 데 좋은데 시집을 갔으면 고생도 하고 좋지. 그 산골에 나올 같은 것만 해가지고 내 팔자고 내 팔자인데 뭐 집주인 전화해서 하는데 그렇게 좋은 데가 있어. 나는 이제 어제 같은 게 한 머리가 허옇게 됐잖아. 방아를 찧다가도 짬짬이 시간 내서 구멍난 양말을 키웠던 시어머니. 20년도 안 많은 식소를 책임지자면 그처럼 부지런하고 알뜰해야만 했다. 17 꽃다운 나이에 시집온 전옥녀 씨의 삶도 시어머니와 다를 게 없었다. 낮에는 농사일로, 밤에는 집안일로 쉴 틈이 없었다. 봉숭아 꽃물 들이던 고운 손은 방앗간에서 까칠해지고 이팔 청춘은 하루하루 껍질을 떨구었다. 생활 자체가 이야기책이 되고 마는 우리 아낙네들의 삶은 간단치 않았다. 아리랑에는 그 온갖 사연들이 시줄과 날줄로 진솔하게 짜여져 있는 것이다. 정선읍에 물레방아난 물살을 안고 떠난데 울긴 낭군님은 나를 구돌 줄도 모르나. 좋다. 하나 더. 시어머니 잔소리는 양샘물만 걷고 시아버니 잔소리는 설비상 걷소. 서민들 삶의 일부였던 정선아리랑은 꾸밈이 없다. 물레방아를 빗대서 불만스러운 부부 생활을 노래하고 고달픈 시집살이의 서러움을 툭 털어놓기도 한다. 우리나라 민요에는 남정네 노래보다는 아낙네 노래가 많다. 정선아리랑도 예외는 아니다. 그것은 남정네에 비해서 아내자들 가슴 속에 더 많은 응어리와 사연들이 쌓였던 탓이리라. 남녀 차별이 심했던 가부장제 사회에서 고달픈 삶을 꾸려가야 했던 산골 아내자들에게 그것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벌나요, 벌 와봐요. 알았어. 어때? 벌 난다고? 벌나네. 이게 막 새끼 때문에 금방 나올게요. 뭐 나갔다 저갔다 잡고. 진짜 택이야. 산간 마을 사람들에게 벌은 소중한 재산에 속한다. 한나절을 돌면 그만인 밭농사와 산에 둥지를 튼 덕에 거저 얻는 약초로는 10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뻔한 살림이었다. 이들에게 들판에 풀어놓은 가축처럼 산속에서 벌치는 재미는 제법 쏠쏠한 편이다. 해마다 분봉을 거듭해 늘려나가 학자금에 보탬을 하던 것이 자식들 다 키운 후론 친구 삼아 재미 삼아 욕심 없이 돌보고 있을 뿐이다. 벌처럼 바삐 살아온 삶이었다. 벌이 꿀을 모아들이듯 돈이 되는 대로 조금씩 신월리 골짜기 비탈밭, 자갈밭을 사들였다. 남들은 물려받은 논밭 팔고 고향마저 버렸지만 신씨 내외는 자식들에게 더 보태 물려주고 싶었다. 한방 끝내서. 여왕벌 쫓아 새 살림 차리는 벌들처럼 자식들도 하나 둘 새 보금자리를 꾸며나갔다. 하지만 두 내외는 언제까지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새 덕골을 지키고 있다. 오랫동안 꿀을 따왔지만 그때마다 꿀 임자는 따로 있었다. 정성으로 모인 꿀은 학비 마련을 위해 장으로 팔려가거나 아들네 사위네로 보내졌다.
벌침 쏘여가며 어렵사리 수확한 꿀이 참 아까워 자신들 입엔 털어놓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잠깐의 방심에 1년 지은 벌 농사의 반이 날아가 버렸다. 올가을 아들, 딸에게 나눠줄 부푼 꿈과 함께. 어머니들은 말로 못한 가슴 속의 응어리를 빨래터에서 풀어버리곤 했다. 오늘 전씨는 벌들을 놓쳐버린 남편 신씨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삭히고 있는지도 모른다. 골짜기에 빨래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남정네들의 목소리는 슬그머니 낮아진다. 그렇게 부부는 그들의 불평불만을 세월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마다 강원도 사람들의 애환이 서린 아리랑의 보고 정선. 민속이나 민요, 우리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 찾아보는 곳이 이곳 정선이다. 자, 가볼까요? 예. 어머니 그러면은 아까 그 원수백발 말고 하지만 이제 계속 좀 아리랑의 본고장 정선에서도 싸움 얘기가 너무 아리랑가락이 많아서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선 아래리 연구소장 진용선 씨. 누구보다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가 찾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바로 사라져가는 아리랑가락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다. 놓았던 생각이 나고요. 나무 여자를 볼라 하니는 내 맞을 생각나니. 어때요? 좋네. 손끝다리 다 털어놔. 예. 또저왜저 이왕 나왔으니까 그 시어머니 욕하는 거 알아요. 시아버지 욕하는 거. 시아버지는 욕하는 게 없죠. 네, 시어머니. 시어머니요. 시어머니 욕하는 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안방이 널러줬더니 보리방에다 물 줘놓니는 또 생각납니다. 시아버니가 돌아가시니 사랑이 널러줬더니 자리 보존이 떨어지니는 또 생각납니다. 그렇게 아니요. 노인은 처녀 때 불렀던 아리랑을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용케 찾아낸다. 이처럼 끈질긴 아리랑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 부모가 날 길러서 서울 한양 준다더니 한양은 못 주나 뭐도 골라 주던지. 할머니 이게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노래, 어떤 뜻이에요? 예? 어떤 뜻이에요? 부모가 나를 길러서 잘 준다 행기 못 줬거든요. 그래서 못 살고 이렇게 고생스럽다는 얘기지. 나를 길러서 슬프죠. 서울 보내주지 않고. 그렇지, 슬프죠. 예. 현실이 고생스럽다 이런 얘기? 예. 저기 우리 할아버지가 저 할머니 노래를 들으시고 아주 좋아하시는데 할아버지 또 듣기 좋으신 노래 또 한마디만 더 하세요. 그 앉아서 내다보고 또 뭘 하겠지. 아니요 아주 듣기 좋으시래요.
네가 먼저야 살자고서 지부랑 잡신했지. 내가 먼저 살자고서 옆구리에 꾹꾹 찔렀나. 아주 할머니 잘하셨습니다. 정선 사람들은 아리랑 대신 아라리라는 말을 잘 쓴다. 누가 내 처지를 알아주리요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서민들의 질박한 삶과 한이 배인 노래 아라리. 노래로 쏟아붓는 하소연이 그만큼 애절하고 절박했던 것이다. 못하는 분들은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또 할머니. 내가요? 예. 울타리 밑에야 쫓는 달거는 뭐이나 주면 보지 않나. 적은 너 크나이기는 야 무엇을 줘야 보나. 아 이거 뭐이 주문 없는데. 저 건너 큰아기는 뭐를 주면 볼까요? 안 오네. 그 예? 몹쓸 놈은 큰아기네. 아리랑은 누군가가 경험한 삶의 내력을 들려준다. 솔직하고 꾸밈 없는 이야기 노래인 것이다. 같은 가락이라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가사가 틀리지만 공감대를 놓치지는 않는다. 기름바우야 중속강 허가는 연년이 다달이 나는데 촌색시 잡자야 허가는 외안이도 나나. 정선 아리랑은 생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낸다. 한과 연민이 가슴을 시리게 훑다가도 풍자와 해학으로 소박한 웃음을 자아내는 소리. 가사 한 소절 한 소절마다에는 저마다의 내력이 실리기 마련이다. 아리랑은 바로 내 노래였다. 듣다 보면 함께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노래였다. 아주 저 무너지게 이건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아리랑가락에 희망을 일구며 살던 강원도 사람들. 그들은 일제시절 역사의 소용돌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는 아직도 강원도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강원 마을이 있다. 그 하나가 북한과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도문시에 있었다. 도문시 강원도 마을 역시 중국의 여느 마을처럼 얼핏 보기에도 궁색한 시골 마을이다. 몸은 고향을 떠났어도 마음만은 고향 강원도와 함께했던 인제 양양 출신의 강원인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강원도촌. 정착해주는 안정도 잠시 밤낮으로 들끓던 도적대와 텃세를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어디론가 떠나야만 했다. 강원도 사람들이 와서 산다고 강원도촌이라고 했지. 강원도촌이라고. 예. 근데 강원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기서는? 강원도 사람 하면 뭐 어떻다 이렇게 떠오르시는 게 따로 있나요? 잘못 이해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강원도 사람들 쳐서는 마지막에 입던 적삼이라도 한 가지라도 가죽같이 두고 가는 법은 없다 하는 이런 게. 예. 그러니까 나 좀 가난하게 살았겠죠 그 사람들이. 예. 가난을 떨쳐보자고 고향을 떠나온 한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들은 제2의 고향마저 떠나야 했다. 그들에게 아리랑만큼 커다란 위안도 없었으리라. 우리 북한도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래 널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아주 그 마을도 마을지 예. 규모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지어서 살지만 그 앞뒷집 사이라든가 그 집 둘리라든가 아주 정결해요. 정결이 잘 되고요. 인심은 어땠어요? 인심은 예. 나물 걸 그리 담도 안 내고 예.
남에게 그런 후한 시민을 해도 안 끼치고. 해도 안 끼치고 그저 이 정도에. 그러나 사귀고 살려면 상당히 믿음성이 있죠 사람들이. 사귀고 사는. 예. 강원도 사람이 떠나고 마을 이름도 수남촌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순박하고 욕심 없는 강원도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기억들은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 속에 언제까지나 전해질 것이다. 이주민들이 살았던 또 하나의 강원 마을은 백두산 가는 길목에 있다. 장원춘? 장원춘? 那前面就是啊。 장원춘? 50년대까지도 30여 호의 강원도 사람이 터전을 잡아 아직까지 강원촌이란 행정지명으로 존재하는 마을. 이곳 안도현의 강원도촌에도 강원 사람은 없었다. 살았다든지 또 이 한족과 다른 점은 어떻다든지 이런 것 좀 기억나는 대로. 一个地方以后啊，轮到以后啊，这方面好，我有以后也挺好。他们就是哪里腾工腾臭以后这方面也好，哪里都干，都干。你看他们也有一个老人以后，这一个老人也过的是一个桌叫他自己吃饭，叫他自己吃饭。这样是对这个老人的东西正，对老人的买账。我经常以后在曹家吃，我和60年来以后我。 이제 강원도촌의 주인은 한족으로 바뀌었다.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동화 정책으로 한족의 집단 이주가 이루어지며 77년 마지막 남은 강원인들이 이삿짐을 쌌다고 한다. 아마 강원인들은 아리랑가락에 한을 노래하며 떠났을 것이다. 강원마을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강원마을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살아있을 건지. 就是这个江源村这个名字啊，能不能改？就是那继续保持下去呢，还是以后有可能会变？我们永远保持，我说的永远保持。不是怎么的，因为它是，比如从我们来说以后啊，从江源这边来说，在它历史的以后啊，在它的历史，这是我们历史的传的以后啊，我们不能以后记得概念，不能记得概念。 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고치라고 하면 고쳐야 하는데 이분이 자기 심정을 놓고 보면 고치지 않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상에서 강원촌이라고 불렀고 현재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보존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수남촌의 강원인처럼 이곳에 살았던 강원인 역시 이 빠진 그릇 하나 안 남기고 떠났다. 빛바랜 상장 하나가 강원 사람들이 남긴 전부였다. 그나마 연변에서 강원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곳에 남아있는 정선아리랑. 아직까지 이곳에서 정선 아라리 가락을 기억하고 있는 이는 50년 전 강원도 양양을 떠나 연변에서 살아온 최옥녀 씨. 저 산 밑에 먹구름만 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고향에서 살 때 아버지에게 배웠다는 정선아리랑. 최옥녀 씨의 정선아리랑은 타국살이의 서름을 씻는 노래, 고향을 그리는 망향가였다. 우리 집에 장군님은 나를 안고 도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연성한가. 정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정선은 내 몰래 방아는 물살을 안고 도는데 우리 집에 저멍텅구리는 날 안고 돌 줄 몰라. 왜 몰라 잘 안고
고향을 떠나온 50년 세월이 팔순 노인에게는 500년만큼의 한이 됐을까. 최옥녀 씨는 정선 아리랑과 한 500년을 섞어 불렀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분명 아리랑이 살아있었다. 이국 땅에서 만난 아라리, 그것은 곧 삶의 소리, 고향의 소리, 민족의 소리와의 재회의 자리였다. 눈에서 멀어진 고향의 기억이 소리로 남은 것이리라. 연변에서 그랬듯이 북녘 땅에도 어디엔가 정선 아리랑의 숨결이 살아있지 않을까. 언젠가 통일의 노래로 솟구치기를 기대하며. 고향이 함경도인 이영광 씨는 강원도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다. 인생의 절반을 북한에서 보낸 이 씨는 지난 67년 가을에 귀순했다. 첫사랑의 몸살을 앓던 그가 보낸 편지 때문에 고초를 당한 후 군에 입대하자마자 서슴없이 발길을 남으로 돌린 것이다. 그때 이 씨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곳이 강원도 땅이었다. 그가 북한에서 사랑한 해주 오 씨는 기차 여차장이었다. 문학 소년이었던 그에게 소설책을 구해준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도 모질게 생각나는 첫사랑이다. 누구 못지않게 남북 분단의 비애를 절감하는 이영광 씨. 무엇보다도 남북이 하나 되어 어우러질 날을 기다리는 그다. 애절한 사랑의 전설이 서려있는 아우라지. 아우라지 강을 사이에 두고 열양리 처녀와 유천리 총각이 사랑을 속삭였다는 전설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두 갈래 물이 하나로 아우라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영광 씨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로 만나질 것인가. 그가 이곳 정선을 제2의 고향으로 택한 것도 어쩌면 자신의 사연만큼이나 애절한 정선 아리랑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오늘도 기차는 정확히 시간을 맞춰 아우라지를 돌아 나간다.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간직하고 있는 이영광 씨는 한 맺힌 사연을 실어 함께 보낸다. 통일될 그날, 마디마디 응어리진 자신의 한을 풀어놓을 그날을 기약하며 남북이 함께 어우러질 그날까지 이영광 씨의 아라리는 어디에 풀어놓을 것인가. 정선 사람들에게 아라리는 일하다 지치면 쉬어가는 휴식처요. 땀을 닦고 피로를 씻어내는 삶의 청량제 같은 것이다. 아리랑 속에는 삶의 고달픔을 달래주고 풀어주는 힘이 있다.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삶의 노래. 이름 없는 민초들이 간직한 강인한 생명력의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다. 아리랑은 우리 모두의 소리였다. 우리네 기쁘고 슬픈 사연을 아리랑에 담았고 진솔한 삶의 무게를 아리랑 가락 속에서 소화시켰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는 한을 풀고 고난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태백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슴으로 불러온 노래 아리랑. 애달고 구성지고 그리고 신명나는 가락 아라리. 한을 노래하며 응어리를 풀고
새 힘을 얻은 정선 사람들. 그들에게 아리랑은 바로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삶, 그것인지도 모른다. 한을 노래하며 응어리를 풀고 새 힘을 얻은 정선 사람들. 이들에게 아리랑은 삶의 동반자로 새롭게 창조되고 함께 할 것이다.